3번부터 38번. 지문이 좀 기니까 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자, 봅시다. 뭐에 대한 내용인가 한번 봐. 기원전 3세기형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춘추 전국시대를 말하는 거야.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했던, 막 찾았단 말이야. 여러 사상가들이 융성한 시대다. 자, 여러 사상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전국 시대의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랬더니 여러 사상가들이 나왔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런 거야. 뭐 사랑으로 베풀어라, 뭐 도덕으로 베풀어라, 법으로, 이런 것들이야 사상가. 자, 그러면 순자부터 한번 볼까? 이 시대 활동가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개념 떠올라야 돼. 뭐 선이겠지, 그치? 악은 온전히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순자가 얘기하는 이 여러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의 문제의 원인을 뭐라 그랬냐면 악이라 그랬어. 악. 그러면 이 악은 중요한 말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됐대. 그러니까 인간 있잖아. 악을 갖고 있는 거야, 본성에. 그게 막 발현되니까 악인이 돼버린 거야. 악인이 되니까 무질서, 전쟁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본성이, 여기서 성이란 본성을 말하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이라든지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해서 이 말도 조심해야지. 그러면 드러난다는 얘기는 속에 감춰져 있다가 겉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야. 외부에서 악이 온 게 아니라 원래 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악이 있었는데 악이 보여지기 시작한 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동물성을, 이제 동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물성, 그럼 뭐야? 폭력이나 뭐 이런 거겠지. 자,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했다. 자, 악의 근원은 뭘까요? 그러면 이익을 좋아하고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악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해결책이 나왔어. 뭔데? 이익을 좋아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 얻으려 할 생각을 포기해. 그러면 악이 초래하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인데, 뭐 이거 경제에서 말한,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쫓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한 거지, 순자는. 그러면 여기 다 해결책이 있어. 알았니? 생각해봐. 예를 들어 사회적 자원과 재화가 한정적이라는데 이걸 무한히 늘리면 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기적 욕망을 줄여줘야 되겠지. 혹은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본성을 순화시켜야 되는 거야. 자, 하지만 그는 인간의 성뿐만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울 수 있다. 자, 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본성은 타고나는 건데 마음도 타고나는 거래. 근데 심은 이걸 갖고 본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성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해결책을 이거로 봤단 말이지. 인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라고? 심이란 말이야. 심은 뭔데요? 중요한 단어 나왔으니까.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 거고,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심이다. 그러면 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잖아. 마음이 아니야. 이건 이성이야, 이성. 알았니? 머리란 말이야. 왜냐하면 종합, 인식, 판단까지 가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자, 중요한 말 나왔다.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 됐지? 위. 이거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노력이고요. 의식적인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지적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라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살짝 정리하면 성과 그 다음에 심과 위가 나왔잖아. 요 개념 정리 잘해도 알았니? 본성 타고난 거야. 동시에 타고난 게 심이야. 얘 갖고 얘를 통제할 수 있어. 얘는 심이지만 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이 이성적인 걸 갖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걸 위라고 했다. 이게 순자의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자가 말하는 그 혼란,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다 제시가 됐단 말이야. 본성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됐지?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위의 역할.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했다. 예.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순자에게 예는 아주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위의 발현, 보여지는 건 뭔데? 이게 바로 예란 말이야. 예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 규범을 말한다. 여기 지금 예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는 뭘까? 여기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일체의 사회적 규범이니까 뭐 질서, 규범 정도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예라는 게 위를 축적하여라고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마지막 단계 아까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볼게. 위에서 마지막 나온 게 이제 예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성에서 성은 문제를 익히고 심, 위, 예까지. 알았니? 이해됐어? 정리를 머릿속으로 하도록 해. 자, 이는 개인의 도덕규범이자 개인도 주인. 자, 그럼 생각해봐. 얘는 일체의 사회규범이라 했잖아. 이 사회규범 속에는 개인의 도덕규범도 포함되는 거야.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도 되고요. 개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고 사회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도 돼. 그러면 이 예라는 것은 사회 전체, 개인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통용되고 모두를 나눌 수 있는 질서의 기본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해결책 나왔어, 그지? 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의 차이를 구분해서, 여기 있네. 직분을 정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봐라, 생각해봐. 모든 인간의 구분 없이 예를 행한대요. 예를 행하는 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람의 모두 이걸 보편적이라고 하거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신분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신분마다. 자,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에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했다. 이게 순자가 말하고 있는 요 중에 여기 나온 예에 관한 특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거야. 일단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했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전쟁도 일어나고 혼란도 생기고. 그 해결책이 예니까. 그런데 그 예가 있잖아.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위계 질서, 한계를 설정했다. 이게 순자가 말한 예의 특징이란 말이야. 까먹지 마.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이거 다 정해져 있잖아. 기준.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대. 이게 바로 예의 기능이래. 그럼 있잖아.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순자가 생각하는 다툼과 쟁탈의 이유를 해결할 때 있잖아. 봐봐. 예를 들어 말이야.
신분의 차이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있잖아. 예를 들어 귀족이 있고요, 평민이 있고요, 노비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노비들의 다툼은 있잖아. 평민들의 다툼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툼과 쟁탈이 이렇게 귀족끼리의 다툼, 평민끼리의 다툼, 노비끼리의 다툼이 다 다르단 말이야. 정해진 어떤 쟁탈은 자신의 구성원 위치에 맞게 욕망을 추구해야 된다고. 노비가 평민 혹은 귀족의 어떤 귀족이 갖고 있는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예 딱 정해버렸어. 알았지? 이때 순자는 군주 나왔잖아. 지금 군주. 얘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럼 이거는 지배자의 논리에 관련된 거야. 응?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생각해봐. 순자가 생각하는 얘가 축적돼야지 된다고 했는데, 이 얘는 있잖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건 군주. 군주가 뭐야? 통치자잖아. 통치자. 지배자. 그게 근본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의 역할에 따라서 다툼이나 쟁탈전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 요구에 맞춰, 자, 이거 변화해야 되는 거지. 예를 제정해야 된다. 자, 군주의 역할 뭔데요? 예를 있잖아. 기존의 예를, 원칙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게 새로운 예를 만드는 게 군주의 역할이라고.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이거 봐, 아까 나온 한기 나오지, 그지? 그들을 가르쳐 교화라는 말이야. 예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군주의 역할이야. 자, 그럼 군주의 역할 살짝 정리하면 이거야. 군주는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의 근본을 규정하고 역할을 하는데, 근본 규정이 뭐냐면 예는 원래 지켜오던 걸 지켜가는 거야. 두 번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예를 새롭게 제정하는 거야. 이게 군주가 예의 근본을 규정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군주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뭔데요? 그랬더니 직분을 정해줘야 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교화, 그리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야. 군주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가르쳤으니까 질서와 조화를 이룬, 유도돼서 인도되고, 결국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인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다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핵심적인 건 통치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자, 중요한 말 나왔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았어. 이걸 내적인 부분에서 찾았지.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의라고 해야 되지. 순자의 다른 사상가들과의 차이점을 얘기했고요. 다른 사상가들 차이점에서 의는 바로 내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상가들은 어땠을까? 다 외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겠지, 그지?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신뢰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평가까지 나왔네, 그지? 순자에 대한 평가까지 나왔어. 그러면 순자는 우리가 지금 봤지만 뭘 봤냐면, 여기 나온 대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 뭐 후천적 노력 이런 거. 됐지? 자, 후천적 노력. 이건 여기서는 위에서 말한 군주처럼 뭐 교화하고, 자, 봐봐. 교화한다는 게 가르친 건데,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교화의 대상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백성들은 가르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면 된다는 거지. 이게 순자 얘기란 말이야. 본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선이라고, 심이라고 했잖아, 심. 자, 여기까지가 동양 철학의 전국시대의 혼란상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가 중에
내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았던 순자의 사상을 얘기한 거야. 좀 그러면 나로 갈게. 야, 홉스 나온 거 보니까 서양 철학으로 갈게. 같은 점이 뭔지 관점이 뭔지 잘 생각해봐. 자, 첫 번째, 홉스가 살던 17세기 종교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위에서 말한 전국시대의 혼란하고 비슷하지.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절대적 왕권 신수설.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품게 됐대. 왕의 권력은 터치를 할 수 없어. 왜? 신이 부여한 권리니까. 근데 전쟁을 보면서 신에 부여받았다는 왕 있잖아. 왕. 왕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단점, 막 한계 이런 걸 보니까 진짜야? 여태까지 믿었던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론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어.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 자, 홉스가 생각한 인간에 대한 탐구 볼까?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집단적인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국가 이전.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그냥 다 집단적인 삶을 살았다. 자연스럽게.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 이게 본능 아니야, 본능? 아니면 이기적? 뭐 이런 거지, 그치?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절대적 자유. 우리가 보통 그냥 절대적 자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신체적 자유야. 이는 자연권이라고 한다. 인간의 존재를 자연권이라고 얘기했어. 절대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본능적 이기적인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럼 봐봐. 각각 개인이 있잖아.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 지금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고 진짜 나무가 서 있어. 이거를 차지하려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무는 하나인데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돼?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이걸 만인끼리의 서로의 투쟁이라고 명명은 이름 붙인 거지.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동시에 유발시킨다. 뭐라고? 자,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감정도 동시에 생긴다는 얘기야. 이때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을 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고 한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자, 여기저기 앞에서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 이성. 어디서 나왔는데? 순자에게서 나왔지, 그지? 이 합리성의 추구지, 그지? 아까 그걸로 얘기한다면 심이잖아, 심. 알았지? 논리 이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간의 이성은 자연상태에 가졌던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국가한테 양도하겠지, 그지? 아니면 권력에게 양도하겠지, 그지? 자, 이때 서로 주고받는 사회 계약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단 말이야. 자, 내 것을 일부분 포기하고 양도하면서 뭘 찾아? 평화를 추구하고 안전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걸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주고받는 거야. 자, 개인의 자기 보존을 위한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게 중요한 말이지. 계약은 원래 청약하고 승낙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계약은 두 단계를 거친대. 자, 지금 사회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야.
사회계약서를 왜 나왔는지부터 해서 첫 번째 단계,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자연권의 대부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상호 권리 포기 첫 단계.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할 경우 제한 규정이 있단 말이야.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 쉽게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당사자라고 하잖아. A와 B의 당사자 계약은 이렇게 불안정한 거지요. 그 다음에 계약을 위반해도 처벌할 게 별로 없어. 그 다음에 금방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걸 계약의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 그를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가 필요해.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할 때 제재할 공동의 힘, 그게 바로 통치자. 다른 말로 하면 국가 권력이 필요한 거야. 두 번째 단계에서 계약을 맺고 자신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A하고 B와의 계약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제재 수단도 없으니까 자, C라는 국가, 원래 국가인데 통치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얘네들은 모든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그리고 C는 A, B를 모두 보호하겠지, 그지? 이러한 계약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 보통 괴물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이거 홉스의 리바이어던 책 속에 나온 거야. 괴물이야, 괴물.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이고요. 홉스는 이를 통해서 바다 괴물은 국가야, 국가.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다 괴물, 무적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는 국가의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가 되는 거고요.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책무를 갖게 된다. 아까 내가 그림에서 이렇게 그렸던 바로 이 부분이지. 모든 것을 양도한 A, B, 그것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국가의 존재를 리바이어던 바다괴물로 그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처벌 규정 만들었어.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통치자가 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보통 이건 법에 의한 근거지, 그지? 그 군주 시대 때는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자, 그러면 앞에 그 순자하고 좀 달라? 아니? 순자에서는 특히 눈에 띄는 게 교화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홉스 얘기를 들어보면 평화의 시대는 계약이네, 계약.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됐대.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서 찾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어떤 무적의 힘을 가진 그 통치자는 말이야, 누가 준 거냐면 A, B 같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힘을 줬단 말이야. 국가 권력의 힘은 개인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특징이란 말이지. 근데 주권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권리를 양도하고 국가에게 힘을 줬단 말이지. 그게 바로 근대국가 출현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야. 주권국가라고 명명했다. 자, 문제 1번 볼게.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자, 읽으면서 좀 아까 지금 설명한 걸 잘 떠올려봐. 공통점은 1번.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벌써 틀렸지, 그지? 둘 다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한 거야. 혹은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2번. 현실을 계산하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순자와 홉스의 견해. 현실의 개선은 뭐야? 혼란을 극복하고 안전, 개인의 안전, 뭐 사회의 질서에 다시 그 체계를 갖추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지? 여기 뒷부분에 이런 것들이 의의란 말이야, 알았니? 의미와 의의를 말하는 거야.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아니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야기한 사상의 탄압 양상 이런 건 전혀 없는 얘기고 시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 의상도 아니고요. 초점은 모두 사상가의 견해에 대해서 사회 혼란을 극복하는 사상가의 견해가 중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4번 가의 군주하고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각 내용에 그냥 찾으면 돼. 34번 1번 군주는 사회 구성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일단 군주는 선한 사회를 만드는데 거기 보면 기능하고 역할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 구성원의 내면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내면이 변하면 안 되지. 본성은 변하는 게 아니지.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교화라는 단어가 좀 떠올라야 돼. 알았지? 질서와 조화를 이런 걸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내면의 변화를 시킨다는 건데 내면 변화가 아니고 교화라는 말을 썼잖아, 선생님이. 바르게 가르치는 거야. 알았니? 군주가 내면 변화를 시킨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내면 변화는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니까 본성은 변하는 게 아니지. 틀렸어. 자, 잠깐만. 여기서 내면의 변화를 본성의 변화라고 하지 말자. 알았어? 무슨 얘기냐면 내면의 변화가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교화라고 하자. 교화. 이게 인간의 내면 변화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악을 선으로. 이해됐어? 이런 의미로 썼다면 이건 맞는 얘기야. 군주가 하는 것이지. 알겠지? 2번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자, X 칠게. 여기에서 통치자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건 개인들이 부여한 권리. 알았니? 어딨지? 찾아볼까?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봐라.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통치자의 어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건 신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아니고 오히려 혼란한 틈에서 의심하기 시작했어. 알았니? 진짜 맞나? 뭐 이런 거지. 자, 여기 틀린 내용 찾는 거니까 3번 가볼까? 군주는 사회적 위치에 맞게 아까 뭐랬어? 제한이라고 그랬지, 그지? 상호 적대적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맞고요. 자, 인도하는 거고 통치자는 중지를 요구하는 거야. 이 중지를 요구하는 게 더 강력하지, 그지? 권력이란 말이야, 권력. 권한이라고 하면 되겠어. 이거는 이끌어가는 거야. 교화시키는 거야. 그다음 4번.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예를 중요시했지. 교화하고요. 통치자는 강력한 공권력, 공적 권력을 가지고 처벌하고, 이래서 사회 질서를 도모한다. 그래서 방법상 본다면 교화고, 여기는 처벌이. 알았니? 5번. 군주와 통치자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맡고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책임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근본이고 중요한 게 군주고 통치자는 개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 질서 유지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계약이니까 계약. 계약이 뭐야? 한쪽에서 자신의 권리를 양도했잖아. 그러면 권리를 받은 거지, 그지? 그럼 받은 만큼 책임을 다해야 되겠지. 그래서 바로 이게 책무가 바로 책임을 의미하는 거야.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자, 35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고. 기억 읽어주세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군주가 제한적이라 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뭐 군주가 있고요, 뭐 평민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노비가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게 신분에 맞단 말이야. 다툼과 정쟁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 35번 기억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건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적 개인의 욕망하고 사회적 요구 이거의 비중은 아니란 말이지. 알았어? 이건 뭐 개인이라고 할게 이 안에서의 신분 질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개인과 사회의 어떤 두 가지 분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니? 그다음에 2번 인간의 성과 심 차이를 구분했대. 새로운 도덕 기준을 이런 얘기 내용은 없지. 새로운 도덕 기준이 갑자기 왜 나와? 새로운 도덕 기준을 정하는 건 어떤 거야? 시대가 달라졌잖아. 시대가 변화했으면 새로운 도덕 기준이 아니라 얘를 다시 제정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지? 알았어? 그 다음에 신분적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34번이지. 그지? 35번이구나.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심을 체득한다. 체득이 뭐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는 거야. 그런데 심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고나는 거라고 그랬잖아. 타고난 거라고 그랬지, 그치? 인지 능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체득이란 말이 벌써 틀린 거죠. 타고난 건데 뭐. 4번 개인의 도덕 기본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도덕 규범이면서 동시에 통치 규범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구분하면 안 되겠지. 얘가 하나라고 그랬어. 하나. 군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보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나라의 질서 이거 안에 개인의 도덕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면 안 되겠지. 그지? 따로따로가 아니야. 5번 한정적인 사회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자, 원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슷한데 알았니? 자, 적절하게 분배가 뭐야? 신분에 맞게 라는 얘기야. 알았니?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는 거야. 이게 적절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기준도 마련하고요. 한계도 마련하고요.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배분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야. 정답은 5번이지. 알겠지? 36번 니은에 대한 이해. 자, 니은 한번 읽어주세요. 니은이 뭐지? 자,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을 말하는 거야.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만인에 대한 투쟁.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맺은 것. 사회계약이지. A와 B의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 했지. 근데 이게 너무 단점이 많고 금방 깨질 염려가 있으니까 사회계약을 국가와 체결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여기 지금 만인과 만인의 투쟁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이 사회계약을 맺었다. 자, 맞는 거고. 2번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어. 자발적인 동의라고 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A하고 B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C라는 국가 권력에 양도한다고 얘기했지. 그지? 이것도 맞는 해석이고. 3번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 이거 A하고 B와의 계약이야.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제재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고 금방 깨진다는 게 단점이라고 그랬지. 3번 틀렸네. 그지? 4번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두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자, 위반할 가능성을 제재할 수가 없다. 잠깐 제재 수단이 없다는 거야. 근데 무슨 공동의 힘으로 제재를 해. 말도 안 되지. 알았니? 이게 맞다면 3번은 무조건 틀린 거지. 4번으로 갈게. 두 번째 단계 계약 국가 첫 번째 계약과는 달리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누구한테? 여기서 말한 국가 권력 통치자 C한테 양도하게 된다는 거지. 맞았지?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유명한 공유주의 비극 나왔어. 37번으로 할게. 자, 가하고 나의 홉스, 순자와 홉스, 복의 상황. 생물학자 게리 다디는 공유지에서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공유지의 비극은 A와 B 사이에 당사자끼리 계약한 첫 번째 계약이 알았니? 그래서 모두가 몰락하는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진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는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 이게 공유지지. 공유지.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자, 계약을 파기하는 거지. 가능한 한 많은 소떼들을 목초지에 풀어놓는다. 다른 목동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목동과 다른 목동 사이에 사실은 A, B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계약을 스스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깨버린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공멸해 버리는 거지. 이해됐지? 37번 공유주의 비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틀린 걸 찾는 거. 1번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위는 뭐라 했어? 노력이라 했잖아. 자기 이익을 억제하는 노력.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맞죠? 2번 홉스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보존 추구의 욕망, 즉 자연상태 만인들이 만인에 대한 투쟁, 그거라고 본 거죠. 혼란 상황. 3번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완전한 인격체를 만든 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야지만 이 혼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질까? 그러면 예라는 걸 통해서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실현된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고, 강력한 국가의 개입, 이거는 이제 혼란한 상황에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고 국가에게, 통치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력한 처벌이 나오고 결국 서로 간에 존중하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4번 순자는 본성을 그대로 쫓는 모습으로, 홉스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목동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이해하겠죠. 쟤네들이 왜 그래? 그랬더니 본성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자연권,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5번 순자와 홉스 모두 목동들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의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순자는 아니고요. 홉스야. 그럼 공포 능력은 뭘까요? 이건 처벌이 되겠지. 처벌. 강력한 처벌. 정답은 5번이고 이건 순자만 지우면 맞는 얘기야. 알겠지? 자, 어휘 문제를 가볼까?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 자, A 봐봐. A가 모색이라는데, 모색은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 할 때 찾는 게 뭐냐면 힌트어가 있어. 모색은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축적이라는 단어가 B에 나올 거야. 축적은 쌓는 거야. 그 다음에 C번은 신뢰라고 하는데, 신뢰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여기 믿음에 관련된 게 없어. 쫓아간다 거니까 이거는 추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남의 의견을 쫓아가는 걸 추종이라고 한다고. 됐어? 아니면 양보한다 그런 거. 양보. 이해됐니? 신뢰는 믿는 거잖아. 추종하거나 양보하거나. 그 다음에 D번은 사람, 사물, 사건 등의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거. 이름을 붙이는 걸 뭐라 그래? 명명이라고 한다. 지금 힌트를 좀 알아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나타나는 거. 자, 이걸 구현한다라고 얘기해. 드러난다 그런 뜻이야. 정답은 3번이 해석이 틀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은 양보, 추종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알겠지? 네. 음.